손혜원의 코파스, 고시생 피가수 분노. 도태우, 신재민 병문안 거절당한 사연. 윤서인 작가는 자신의 만평을 통해 느마,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는 보호해줘야 하나요? 라고 금배지를 달고 있는 집권 여당의 손모 의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손먹이시한 의원은 누군데? 라며 누군지 알아야 대답을 하지라고 했습니다. 정의도 진영 논리에 따라 대세 전환하는 좌파 정치권을 풍자한 겁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역풍을 단단히 맞고 있습니다. 전국 고시생 모임은 1월 4일 성명서를 통해 손 의원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고시 준비 기간이 길다며 머리가 나쁘다고 한 것은 고시생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만약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는 방증이므로 국회에서 퇴출되도록 범국민적인 퇴출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고시생 모임 측은 손 의원은 신재민은 2004년에 입학, 2014년에 공무원이 됐다. 고시 공부 기간은 약간 긴 편이죠? 라면서 나쁜 머리를 쓰며 위인인 척 위장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마치 수험기간이 길면 머리 나쁘다는 저급한 논리로서 청춘에 바쳐 피땀 흘려 공부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고시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인격살인성 발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월 4일 고려대학교 내부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손혜원 의원실에 18원을 후원했다는 게시글과 인증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려대 관계자는 하도 열받아서 손 의원 후원 계좌에 사퇴하세요라는 이름으로 18원을 이체했다고 썼습니다. 고파스 다른 이용자들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언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18 같았기 때문에 18원을 후원했다. 신 전 사무관에게 책임 전가하는 꼴이 또 나온다. 국회의원이라는 호칭을 빼야 한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란 게 개탄스럽다 등의 글을 남겼습니다. 손혜원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의 페이스북 신재민 비난글 삭제 이유를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며 신 전 사무관이 순수한 공익제보자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또다시 신 전 사무관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1월 4일 손혜원은 공정연대로부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습니다. 손혜원을 고발한 공정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손혜원 의원은 인격살인에 가까운 표현으로 신재민 씨뿐 아니라 꿈을 위해 피땀 흘려 공부하는 전국의 모든 고시생들을 모독하였다라며 현 정권에 불리한 폭로를 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이 고시 공부 기간이 길어서 머리가 나쁘다는 식으로 고시생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폭거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손혜원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자신의 비난에 대해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며 신재민 씨를 2번 인격살인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의 허구한 날 촛불 타령질 늘어놓는 꼬라지를 두고 틈만 나면 촛불 하더니 불리하니까 슬그머니 촛불을 버렸다. 문정부는 신재민 씨의 KTG 부당인 사건 폭로에 대해 전문가 임례하는 어용 교수들을 동원해서 반박했다. 지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전 정권부터 있어왔던 관행이 아닌가? 이거 촛불이 짐을 튀겨가며 비난하던 논리다. 촛불 논리대로 한다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인사까지 그것도 정치적 이유로 위에서 내리꽂는 거 천인공노할 대역죄다. 근데 촛불 논리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관행과 지분권이라는 잣대가 슬쩍 대체했다. 내로남불 거듭하다 보니까 이젠 촛불마저 걸기적거리나 보다. 앞으로 이럴 일이 점점 더 많아질 듯이라며 역시나 좌파 특유의 상황에 따라 아주 쉽게 태세 전환하는 꼬라지를 저격했습니다. 김상조, 장하성 이론만 백단인 이들을 경제 관련 책임자로 앉혀놓으니 나라 꼬라지가 개판치는 거 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챙기고 이론만 잔뜩 중무장한 대학 교수를 내세워 담당 실무자였던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범여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국채 발행 등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국채에만 해당하는 얘기로 현금이 남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차현진 한 부산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은 알아도 재정은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차현진 한 부산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백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인데 보통 바이백 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며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내용에도 이런 계획이 포함돼 있어 바이백을 취소했건 말건 국가 채무 비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권시장에서 바이백은 기재부가 오래전 발행된 경과물 국채를 사들이는 행위입니다. 유통이 잘 안 되는 경과물을 사들이는 대신 신규물을 새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는 국가 채무 비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기재부가 바이팩을 갑자기 취소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예산안을 수립한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청와대와 기재부가 올리기를 원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차 본부장은 바이팩을 실시하건 취소하건 국가 채무 비율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신 전 사무관이 별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연구위원은 하느니라 금융은 알아도 재정은 모르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바이백을 한다고 해도 국가 부채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예정됐던 바이백을 하지 않으면 적자 국채 한도액이 추가로 생기고 그 돈으로 나중에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가 바이팩을 취소한 행위는 향후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국가 채무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한 사전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기재부는 바이백 취소 후 4조 원대의 적자 국채 발행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 전 부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합니다라며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 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국채와 적자 국채를 구분해야 하며 국채 발행은 재정 상황과 대내외 경제 여건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 결정할 문제일 수 있어도 적자 국채는 단순히 시제금 조절을 위한 것이므로 현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국채가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자금을 정부가 빌려오는 행위라면 적자 국채는 공적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돈이 이동하는 차입하는 내부 거래로 시제금을 조절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현금 지출액이 100원이고 마침 현금이 1,000원 있는데 구태여 오늘 당장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원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이 국채를 미리 발행해둘 필요성을 거론하지만 그것은 국채 얘기지 적자 국채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재부 국채과에 직접 문의했지만 국채가 아닌 적자 국채를 발행할 이유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의 반박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돈 남아 도는데 빚을 왜 지나? 둘째, 변명하는 과정에서 국채와 적자 국채 혼용해서 주장하지 마라. 성질이 다른 이야기다. 셋째, 그 홀게 정당 행위였다면 기재부 국채과에서는 왜 적자 발행할 이유를 단 하나도 제시 못하나? 경영학에 정통한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채권의 바이백은 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약속이다라며 이를 함부로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정권 핵심부의 수준이 70년대 촌놈들이라는 증거다. 명동 사채업자 수준의 금융인식을 갖고 국가 경영을 하겠다는 오만하고 무지한 집단에게 국가 경영을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아주 통찰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백 앞두고 다음날 바로 취소한 후 시장 상황을 과거 기사를 통해 파악해보았습니다. 2017년 11월 15일자 보도매체 뉴스핌이 기재부 갑작스런 바이백 취소에
채권시장 혼돈이라는 제목하에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매체는 기획재 정부가 돌연 국고채 매입 바이팩을 취소하자 채권시장에 혼선이 일고 있다.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올해 남은 모든 바이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채권을 갖고 있는 PD사들은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손실을 내는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월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이 치료받고 있던 병원을 방문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왔습니다. 면회는 특정 시간, 등록 보호자 1인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안내, 원무과를 거쳐 고객 상담실에서 직원분과 상담했습니다. 고발되어 피의자 신분인 신재민 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명함과 편지를 전달하고 신재민 씨가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뜻을 전달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고객 상담실 직원은 병원 법무팀과 통화한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법무팀의 입장은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라 입원 사실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 의사 전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신재민 씨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오늘 오전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신문 기사를 보여주어도 병원은 입원 사실 확인 자체를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인데 분당 서울대병원의 태도는 이 권리를 빈 껍데기의 권리로 만드는 조치가 아닐지 우려됩니다. 사생활의 보호도 신재민 씨 본인을 위한 권리인데 정작 신재민 씨에게 물어보는 과정도 없이 병원 법무팀이 신재민 씨의 뜻을 마음대로 주단해 변호인의 조력 의사 자체가 전달될 수도 없도록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닐지요? 우리 사회 도처에 버티고선 적법 절차의 빈곤을 다시금 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뜻있는 변호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함께 힘과 뜻을 모아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법적 조력의 길을 뚫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글을 읽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무슨 중병 환자인가요? 병원의 태도는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이 치료가 아니라 사실상 외부와의 차단 목적으로 감금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1월 5일 방송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소식까지 다루려 했지만 지금까지의 해당 영상만으로도 너무 시간이 오버되어 1월 6일 김태우 수사관 관련 종합적인 내용을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유현영님, 김숙영님, 내로남불님, 정현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